1597년 이순신 장군이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선조와 대신들은 그의 처형을 원했죠. 그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구했습니다. 72세의 신하 정탁. 그가 쓴 상소문이 이순신의 목숨을 살리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의 역사 브리핑. 이순신을 구한 상소문의 주인공. 지금 시작합니다. 정탁은 1526년 경상도 예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탁의 호는 약포로 약초를 기르는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초가 사람의 병을 치료하듯 정탁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평생 올바른 정치를 펼치며 이 뜻을 실천했죠.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인 정탁은 퇴계 이황과 조식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웠고 33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직책에서 시작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면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어 오늘날의 감사원장 같은 대사원이나 장관 같은 육조의 판서직도 역임했습니다. 또 정탁은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이자 관리였습니다. 유교는 물론이고 천문, 지리, 병법 등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는데, 특히 전쟁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병법에 많은 관심을 두었죠.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정탁은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했습니다. 전쟁 중에 정탁은 단순히 임금을 모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곽재우, 김덕영 등의 명장을 조정해 천거하여 전란 중에 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죠. 1597년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이순신 장군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조는 이순신을 의심하고 제거하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죠. 선조가 이순신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뛰어난 전공과 백성들의 지지로 선조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선조는 전쟁 초기 피난 간 것에 대해 비난받았지만 이순신은 연전연승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또한 역사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전쟁 공신이었는데, 선조 역시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이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순신의 군사적 가치가 줄어들자 선조는 이를 이순신 제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군이 이순신을 없애기 위해 퍼뜨린 거짓 정보가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고니씨가 가토의 상륙 날짜를 알려준 것이었죠. 선조는 이 정보를 믿고 이순신에게 출병을 명령했으나 이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외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 즉각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이순신을 파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선조는 더 나아가 분노하며 이순신이 가토의 목을 베어온다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하며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죠. 결국 이순신은 체포되어 한양으로 끌려갔고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 사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조와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순신의 처형을 원했고 누구도 감히 이순신을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탁은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변호하는 이순신 옥사이를 올렸습니다. 1298자에 달하는 이 상소문에서 정탁은 이순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그를 살려 다시 전장에서 공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죠. 이순신은 큰 죄를 지었지만 임금님께서는 바로 극형을 내리지 않으시고 먼저 자세히 조사하신 후에 엄격하게 추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인을 다루는 절차를 따르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 혹시라도 이순신을 살릴 방법을 찾으시려는 뜻에서 하신 것입니다 라며 선조가 이순신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신중히 조사하는 것을 칭송하고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선조의 인자함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조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순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또 이순신의 죄는 매우 무겁지만 다시 고문을 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문을 줄이고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이순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공을 세울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탁은 이순신이 뛰어난 장수이며
바다와 육지에서의 전투에 모두 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인재를 쉽게 얻기 힘들고 백성들이 매우 의지하여 적들도 크게 두려워한다고 설명했고, 장수가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함부로 큰 벌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고 다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이순신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당시가 전쟁 중임을 강조하며 이순신 같은 뛰어난 장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순신이 처형된다면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순신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정탁의 간곡한 호소는 선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고 백의종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후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치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며 조선을 구했기 때문이죠. 정탁은 이순신을 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술을 건의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으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 싸우고 싶어했던 신하였습니다. 1605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정탁은 귀중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저술한 약포집, 용만문 결록 등은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동안 조선, 일본, 명나라 사이의 정치, 군사적 공조와 갈등을 상세히 기록한 임진기록은 류성룡의 징비록과 함께 임진왜란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탁의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역사 자료를 넘어 그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자 했으며 조선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쟁을 극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탁이 단순히 관료로서의 의무만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충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정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